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이보다 더 더워질 수 있나 했는데 오늘은 결국 38.8도를 찍은 지역까지 나왔고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 한라산만 뺀 전국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더위는 우리가 딱 한 번, 역대 가장 더웠다는 2018년에만 겪어본 일입니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다 보니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 벌써 23명이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일본까지 올라온 태풍이 온풍기처럼 열기를 계속 밀어넣고 있어 앞으로 며칠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야외 활동에 비상이 걸렸는데 세계 125개국에서 온 청소년 2만 4천여 명이 야영을 시작한 전북 새만금 잼버리장이 특히 위태롭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이 시각 그 현장인데요. 이곳에서 개막 첫날 벌써 온열 질환자가 400명 넘게 나왔는데 앞으로 2만 명 정도가 더 여기 합류할 예정이라 걱정이 큽니다. 저희 밀착 카메라 팀이 그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 리포트 보시고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니다. 2만 개가 넘는 텐트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야영 공간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몇 시간째 35도를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친 채로 잔디밭에 누워 있습니다. 아예 물을 머리에 끼얹습니다. 선풍기가 붙은 모자를 썼지만 더위를 막긴 힘듭니다. It's too hot here, so the humidity is so high. So I need to bring many fans. 이곳은 덩굴 터널입니다. 참가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게 곳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늘이 있어서 바깥보다 시원하긴 하지만 여전히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온도계를 살펴봐도 더운 건 그대로입니다. 실내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연신 물을 마십니다.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쐬고 부채로 더위를 달래봅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주최 측은 그늘, 천막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텐트에 머무는 대신 아쉬운 대로 에어컨이 있는 기념품 매장이나 편의점으로 몰렸습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앞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줄이 이렇게 길어서 음료를 사 먹으려고 해도 땡볕에서 30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날씨 때문에 텐트 치기도 엄청 힘들어가지고 막 계속 어떤 언니는 제 룸메이트 언니는 쓰러지기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외국인 친구들이 이걸 보고 한국은 다 이렇게 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에 좀 많이 안타까워요. 행사는 불과 이틀 전에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 사람은 400명이 넘습니다. 2명은 외부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에는 그늘에서 쉬고 얼음물을 준다는 정도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150개까지 늘렸지만 간단한 처치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병원을 간다 해도 차로 적어도 40분은 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온도계를 들고 있습니다. 눈금을 보시면 30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해는 다 졌는데 습도도 높고 여전히 날씨가 덥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참가자들이 생활하는 텐트가 쳐져 있는 야영 공간인데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이 그대로 내리쬐습니다. 저도 오늘 낮부터 이곳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높은 기온 그리고 뜨거운 바람 때문에 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였습니다. 네, 이 기자도 땀이 많이 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주최 측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잘 갖췄다고 설명하고 있던데 이 기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 어떻습니까? 저희가 만난 참가자들 모두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직접 돌아봤는데 그늘 천막도 있고 선풍기가 있는 곳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위가 그늘만으로 그리고 선풍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수준이라서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부분 더위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 아닌가요? 그 세계 각국에서 모이다 보면 이런 더위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학생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참가하는 학생들은 행사 진행자, 인솔자들을 빼면 14세에서 17세 사이, 우리나라로 중1 그리고 고1 사이의 학생들입니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더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텐트에서 자야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단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온 학생들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참가자 한 명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이런 더위를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했고요. 대만에서 온 참가자도 대만보다 훨씬 덥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온열질 환자가 2만 명 중 400명 나온 건데 앞으로 2만 명이 더 온다는 거죠? 그럼 더 걱정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날은 지금처럼 계속 더운데 사실상 피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온열 질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2만여 명이 넘게 모였는데 앞으로 참가자들이 계속 늘 예정입니다. 4만 명까지 늘 예정이라서 더 걱정이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농사 망치지 않으려면 서둘러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폭염 속에선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경북 영주에선 산만 무너진 게 아니고 폐기물까지 쏟아져 내렸습니다. 누군가 산 밑에 폐기물을 몰래 묻은 겁니다. 폐기물에 뒤덮인 이 과수원을 보며 이거 다 언제 치우나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윤도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나무 밭 한켠에 타이어가 쌓여 있습니다. 비닐들이 나무를 감았습니다. 폭우로 쏟아진 토사를 치우는데 이런 폐기물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내려온 건지 산을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계곡 끝 절반이 깎인 비탈에 영문을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박혀 있습니다. 산사태로 쓸려 내려온 쓰레기 더미가 한가득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냉장고만 몇 대인지 모르겠고요. 침대며 싱크대 그리고 자동차 시트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토지 전 주인, 도랑을 메우느라 타이어를 가져다 놨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자체는 폐기물을 묻은 사람을 찾아 복구 비용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 밑 흙에 묻힌 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걸 치우지 못하면 올해 농사를 망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은? 저희들은 대책이 없어요. 지금 관에서는 포크레인은 지금 공급을 못 해준다 하고. 뜨거운 볕은 쏟아지고 사람이 손으로 치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온열 질환 때문에 대낮엔 작업할 수 없고 조명 없는 밤엔 역시 치울 수가 없습니다. 벌써 나무는 마르고 열매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포기 상태예요. 이게 숨을 못 쉰답니다, 뿌리가. 지금 많이 묻혀갖고 나중에 결국엔 고사를 한다는데. 이대로면 내년을 기약하기도 어렵습니다. 수확을 해야 우리도 먹고 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 모시고 어떻게 살겠어요? 폭염에 비양심까지 농민들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다음은 철근을 빼먹은 LH 아파트,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문제 아파트들의 설계와 감리를 LH 출신 전관 업체들이 맡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시공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지난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넉 달 전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까지 모두 감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선 외벽이 무너져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감리를 맡았던 업체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은 지난 4월 철근을 빼먹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의 감리 용역도 맡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서 철근을 덜 넣은 걸로 드러난 15개 단지 가운데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와 오산세교 이지구의 임대아파트도 광장이 감리했습니다. 광장이 최근 5년간 LH에서 따낸 감리 용역은 모두 23건, 계약 금액은 428억 원에 달합니다. 광장엔 대표인 신모 씨를 포함해 LH 고위직 출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장과 함께 인천검단의 지하주차장 감리를 맡은 목양종합 건축사 사무소도 철근을 빼먹은 LH 아파트 3곳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LH 고위직 출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인데 어떻게 보면 건설 쪽에서는 굉장히 이런 어떤 이권 카르텔들이 굳건하게 형성이 되어 왔어요. 이런 유대 관계 속에서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LH 출신 광장 임원은 우연히 사고가 겹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연찮게 물량판 구조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게 연결됐다 뿐이지. 목양 역시 전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관의 어떤 그런 크게 부각되는 그런 회사처럼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번 이슈는 물가 얘기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가면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통계청 발표가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7월 물가 상승률이 2.3%, 25개월 만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프가 반년째 이렇게 아래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봐야 합니다. 기름값이 워낙 많이 하락해서 전체 물가를 뚝 떨어뜨렸습니다. 국제유가 안정으로 25%나 하락했는데 이 비중이 큰 거죠. 반면에 식품 물가는 4.1%, 특히 채소값이 무섭게 쏟아졌던 장맛비 때문에 7.1%나 뛰었습니다. 상추, 시금치는 밥상에 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전체 통계와 달리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버겁다는 겁니다. 정희윤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삼겹살 하면 생각나는 상추지만 요즘 삼겹살 집에 가면 마음대로 먹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까진 삼겹살을 시키면 이 바구니에 상추가 한가득 나왔는데 지금은 5장뿐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4kg에 2만 원대였던 상추가 집중호우로 인해 5만 원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이렇게 넣거든요. 뭐 달라고 그러시죠. 계속 달래는 분인지 양해를 하고. 한 횟집에서는 쌈채소가 손님상에 아예 못 나간 지 한 달째입니다. 지금 회 나갈 때 못 드려요. 회가 더 비싸지. 그러니까 손님들도 그걸 아니까 그게 자유하는 게 없어. 상추뿐만 아니라 시금치, 열무, 오이 등도 많이 올랐습니다. 채소값이 뛴 건 지난달 장마 때 물에 잠긴 농경지가 많아서 수확량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전체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된 걸 체감 못한다고 말합니다. 시장에 올 때마다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되죠. 못 사 먹어요. 거의 금상추죠. 정부는 추석 전까지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폭염이 이어지면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 채소의 작황이 나빠진 데다 태풍도 남아있어 채소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